자, 세컨 키퍼에 적지 않은 이적료를 투자하는 것. 네. 근데 이미 누나르손의 실패를 경험했었고 램스데일도 보여준 기량은 저 주관적으로는 약간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적료 지출이 지난 시즌에 매슈라이언처럼 뭐 임대라든지 해서 헐값이나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제법 이적료 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염려되고 약간은 껄끄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램스데일의 지금 이적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램스데일을 우려하는지 실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네. 저는 일단 그간 램스데일의 플레이를 봤을 때 딱 하나 느껴지는 장점은 있었어요. 중계 제법 많이 하지 않았나 램스데일 거? 셰필드 거 많이 했었고 셰필드를 제법 많이 했거든. 그 전에 본머스 거 많이 했었죠. 그래서 본머스도 제가 많이 중계했던 팀 중에 하나인데 그 바이탈리티 스타디움 특유의 되게 낮은 높이가 있어요. 그게 보기에 되게 약간 낯설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그 경기 장면이 주는 약간 재미도 있긴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리 스타TV에서는 그것도 나왔었죠. 딸맨의 탄생도 거기서 나왔었고 그 전설의 맨체스터 시티 대 이 본머스 경기에서 또 그 경기가 재밌는 경기도 많았어요. 100분이 넘어갔어요. 추가 시간까지 해서. 근데 마이크 딘이었어.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별명이 딘석키 됐단 말이야. 100분 토론하냐고. 100분 토론한다고.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찰리 데니얼스의 원더골. 본머스 맨시티였을 거예요. 맞아. 그래서 본머스 경기 많이 봤었고 뭐 그런 재미랑 즐거움이 있었는데 램스데일은 그 본머스와 셰필드에서 뛸 때 모습을 보면 반사신경은 진짜 좋은 키퍼입니다. 몸놀림이 되게 가벼워요. 그리고 빠릅니다. 볼을 잘 쫓아가는데 근데 단점을 이제부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장점이 좀 짧죠. 네. 단점, 슈팅에 대한 방향 예측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어디서 봤느냐면 지난 시즌 셰필드 홈에서 맨유와 붙었을 때 그때 램스데일이 실점 장면에서 뛰는 방향을 보면 슈팅이 나가는 방향하고 너무 정반대로 뛰는 장면들이 연이어서 나왔었어요. 그 경기 자체가 그랬거든요. 그 보면은 슈팅에 대한 방향 예측이 좀 틀릴 때가 있다. 아마 선수 본인은 좀 더 빠르게 반응하기 위해서 한쪽 방향을 자꾸 예측을 하는 거겠지만 그 결과가 다른 키퍼 대비 너무 틀릴 때가 많았던 게 램스데일이긴 했었어요.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그 히든풋볼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동물적인 선방을 보여주는 선수들은 직접 또 선수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예측력이 좋은 선수를 예상을 하고 뛰니까 우리가 야 저걸 막아? 이런 선방이 나오는 건데 이게 판단이 미스가 났을 때는 왜 저래? 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죠. 반대로. 그렇죠. 근데 램스데일이 그런 어떤 예측이 틀리는 경우가 이제 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부분은 그래도 선수가 좀 자신감을 찾았을 때 왜냐면 본머스에서도 좀 활약이 되게 빛났고 좋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좀 단점이 가려지는 시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기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근데 두 번째 단점은 그냥 이 평소에도 이 단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인데 빌드업이 너무 아쉽습니다. 발밑이 안 좋고 골킥이 지나칠 정도로 별로예요. 이게 셰필드 경기 때도 램스데일이 골킥을 올릴 때마다 터치라인 밖으로 나가거나 이상한 데 뻗어나가서 흐름이 끊기는 장면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왜 데려오려고 그러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빌드업이나 이런 데 이 선수가 잘하는 선수가 아닌데 아니 아르테타는 본인이 추구하는 축구가 어쨌든 뒤에서부터 빌드업을 차곡차곡 해오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제가 모든 뉴스를 다 팔로우한 건 아니지만 원래 그 세컨 키퍼 자리에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선수가 다비드 라야라는 브렌트포드 키퍼. 이게 해석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브렌트포드가 승격하면서 잡았겠죠. 이 플랜이 깨졌죠. 그리고 원래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승격이 좌절될 시에 이 다비드 라야에게 바이아웃 조항이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아스날은 그걸 노리고 있었는데 아예 승격을 하면서 그것까지 없어져 버리니까 라야 영입 가능성이 떨어지고 이전에 누나르손은 실패하고 그러면서 약간은 좀 타겟팅에 애를 먹었던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기는 해요. 램스데일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면 원래 모든 구단들이 그 영입 리스트가 있잖아.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두 번째 단점은 가장 치명적이다. 빌드업에 실수가 많다라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리그 실점 기록입니다. 체스터필드에서 19경기 33실점, 윈블던에서 20경기 26실점, 본머스 37경기 62실점, 셰필드 38경기 63실점. 이게 물론 이제 램스데일이 뛰었던 팀들이 본머스도 그렇고 셰필드도 그렇고 팀의 성적 자체가 맞아요.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하위권, 중하위권 팀들에 소속이 돼 있는 골키퍼들은 실점에 관련된 스탯이 당연히 나쁘죠. 왜냐하면 이거 실점이라는 게 참 오묘한 것이 그렇죠. 수비진과 골키퍼와 사실 어떻게 보면 미드필더 진서부터의 어떤 그거를 다 확인해야 돼서 그걸 다 확인해 보면 진짜 오롯이 골키퍼의 잘못인 거는 생각보다 적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걸 또 아예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 실점이 많다는 거 그럼. 그래도 원초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거거든. 그쵸. 나쁜 쪽으로. 그래서 이 램스데일이 실점이 많다는 부분 분명 이것도 기록으로 따져봤을 때는 당연히 염려를 안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네 번째 단점은 이적료가 발생할 거라는 거죠. 셰필드가 본머스에게 데려올 때 2천만 유로는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파이 때도 셰필드는 분명 적당한 금액을 이 정도 금액을 최소화하는 요구를 할 것이고 이 금액을 아스날이 추가로 지출을 해야 된다는 점 분명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램스데일은 저도 아니, 샘 존스톤이 차라리 낫지 않나 링크 낫던 골키퍼들 중에서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지금 레노 재계약이랑 이런 걸랑 이슈가 돼가지고 골키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영입을 하려는 것 같은데 얘기 나오는 순서 계속 램스데일이라 아스날 팬들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썩 반길 수만 있는 상황은 아닌데다가 해외 쪽에서 그 램스데일과 관련된 나쁜 징크스를 쫙 모아놓은 게 있었어요. 그렇죠. 이 나쁜 징크스가 램스데일의 커리어를 먼저 봐야 됩니다. 예. 유스 클럽 커리어는 마시타운 그리고 볼튼 원더러스 그리고 셰필드 유나이티드였었고 성인 클럽은 2016-17 시즌 셰필드 그 다음에 3년 동안 본머스 중간에 체스터필드와 AFC 윈블던에 잠깐 임대를 갔었고 지난 시즌은 셰필드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팀에 합류할 때마다 그 팀이 놀랍게도 강등을 당하는 징크스가 있어요.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이런 감독들도 있어. 옮기는 그죠? 데마다 좀 흔들리고 안 좋은 감독들이 있어. 그 K리그의 주앙 파울로라는 그래. 선수가 선수에겐 굉장히 잔인한 일이지만 그리고 잘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가는 곳마다 약간 강등을 많이 겪었던 그런 경우 있어. 그래서 막 별명이 그런 경우는 막 강등 전도사다 이런 얄궂은 어떤 별명이 붙고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처럼 램스데일의 경우도 약간은 강등 전도사의 기질이 있습니다. 2018년에 임대로 체스터필드에 합류했는데 팀은 강등을 맛봤어요. 4부 리그에서 5부 리그로 떨어졌고 2019년 임대 복귀해서 본머스에 합류했습니다. 근데 합류하자마자 강등 1부 리그에서 2부 리그 챔피언십으로 떨어졌죠. 2020년에 이적을 통해서 셰필드에 합류했는데 바로 강등됐습니다. 이 팀도 프리미어리그에서 그 전 시즌 지는들선이 정말 잘했고 그렇지. 와이더 감독의 그 획기적인 전술이 크게 효과를 봤는데 하필 램스데일이 오고서 여러 불운이 겹친 끝에 결국 셰필드는 강등을 맛봤어요. 기분이 안 좋잖아. 네. 그리고 2021년 만약 지금 이 루머가 사실이라면 아스날에 합류하게 될 텐데 아스날이 만약에 이번 시즌에 강등을 당하잖아요. 그럼 아르테타 3개년 계획의 마지막이 강등이에요. 뭐 그럴 일은 없겠다만. 그럼요. 근데 어쨌든 이런 어떤 징크스가 있고 또 이적료가 지불이 됐는데 아까 얘기 드린 단점이 있다라는 점에서 그래. 분명 좀 영입에 있어서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없을 수가 없죠. 네. 이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제법 있습니다. 저는 비슷한 징크스가 떠오르는 선수는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거든요. 이 선수는 이제 저 램스데일하고는 다르게 강등이 아닌 우승 징크스를 갖고 있는 자원이죠. 물론 ERC도 챔스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본인이 극복을 했으니까. 그렇죠. 질라탄의 경우는 일단 경력을 보면 0104 아약스에 있는 동안 LLBG에 2번 우승을 했었고 유벤투스는 물론 나중에 이 우승에 대한 약간 논란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리그 우승 2번을 달성을 했었고 인테르 3년 있는 동안 세리아 연속으로 3번 우승을 했었고 바르셀로나 있는 동안 딱 한 시즌 이 정확히 밀란의 1011 시즌에 임대로 갔었기 때문에 프로필상 연역으로는 2시즌이지만 뛴 시기는 한 시즌이잖아요. 그 한 시즌 리그는 그래도 딱 먹었습니다. 근데 바르셀로나가 0809-1011 챔스 우승한 것과 다르게 이브라히모비치가 있었던 0910은 이상하게 챔스를 들지 못했었죠. 그래. 게다가 그때 전 소속팀 인테르가 챔스를 또 들어올리는 맞아요. 묘한 징크스가 있었고 그래도 리그 우승은 이렇게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10부터 12, 두 시즌 동안 밀란에 있으면서 1011 시즌에 세리아 우승을 함께 했었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리그왕 4번의 우승을 차지했었죠. 그래서 리그 우승 약간 청부사 같은 느낌으로 우승 청부사 질라탄 항상 이러한 기록들이 많이 따라오곤 했었습니다. 이게 다 몇 시즌 그랬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지만 닐맨도 토템이라고 막 그러잖아. 그렇죠. 대회 가는 데마다 우승을 좀 제법 하는 선수였어요. 물론 작년에는 유벤투스가 우승을 못했지만 그래도 레알의 라리가 우승도 했었고 맨시티도 그랬고 맨시티에서 했었고 그런 그게 좀 있었고 그렇죠. 이런 선수들이 좀 있었고 반대로 스티브 브루스 같은 감독도 좀 강등 좀 당하지. 스티브 브루스의 강등 좀 당하지. 그리고 유독 뭐 어떤 특정 대회하고 우승에 어떤 연이 없는 그러한 인물들도 있기 마련인데 질라탄의 경우는 이후에 이제 맨유에 가서 리그 우승은 못했지만 그래도 유로파 우승했잖아. 리그컵 우승을 했었고 또 이제 LA 갤럭시에서 잠깐 활약을 하고 이번에 밀란에 와서 지금 트로피를 들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리그에서 트로피 들지 못했지만 가장 값진 챔스 진출을 또 해냈기 때문에 분명 질라탄의 어떤 이러한 기록들은 램스데일의 기록하고는 굉장히 다른 어떤 맥락에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거야 뭐 사실 반농을 하는 거란 말이야. 뭐 이렇다고 뭐 무슨 강등되고 그러면 뭐
뭐 해야지 다른 거. 뭐 흑마법사 같은 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거를 그냥 농담 삼아 하는 걸 빼더라도 램스데일이 영입할 만한 골키퍼인지 잘 모르겠다. 하필 셰필드의 그 전 골키퍼가 딘 앤더슨이어서 그렇지, 그런지 차이가 좀 많이 났잖아. 현지 팬들도 비교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 램스데일 쪽으로는 대부분이 혹평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쉬움이 조금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